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인데 이번 주 단기 스윙 감신 종목으로 이렇게 5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서진 오토모티브, 삼목 에스폼, 그리티, 태평양물산, V원텍 이렇게 좀 차트 보도록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상신전자, 이지 좀 보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전망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 증시 금요일 마무리된 걸 좀 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을 크게 했었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 흐름도 봉이 안 나오냐? 이렇게 밀렸다가 다행히 좀 반등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고, S&P 500 선물도 S&P 500 선물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다우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 나스닥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 S&P 500도 저점에서 아래꼬리 강하게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는데,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S&P 500도 결과론적으로 약간 약보합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캔들을 이제 양봉으로 바꿔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많이 말씀드린 이 구간 장기평 라인을 일단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이제 약보합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보합권 또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서진 오토모티브부터 보면 서진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 쪽 테마고, 차량용 구동품 뭐 클러치 이런 거 생산 판매한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매출액 대비 96%에 달하는 규모를 이제 현대차 공급 계약 소식에 이제 엊그제 엊그제가 아니죠, 목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때 기사를 좀 보면 현대차의 플러그인 뭐 하이브리드 댐퍼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중 강세다. 그래서 이게 이 매출액의 96%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수주를 해서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보면 뭐 이때 이렇게 바닥을 한 2,000원 정도에서 지켜주다가 슈팅 12,000원까지 한번 나왔는데, 이때 뭐 세력이 한번 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이미 바닥으로 많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가 우상향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 이후 흐름을 좀 보면 이때 흐름이 세력이 털고 나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들어 올리면서 개미들 물량을 뺏어오는 매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들어 올려서 뺏어오고, 또 이때까지 들어 올려서 뺏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좀 보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평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 정배열 흐름을 깨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급락 이후에 저점을 다시 올려주면서 지금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보시면 추세, 우상향 추세의 지금 하단이고, 크게 또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을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한 2, 3주,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좀 흐름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래로 가면 자르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를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죠. 3,480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아래 본다. 그러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겠죠. 3,300원. 한 1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항도 있었고, 이 정도 가격대 지켜준다면 또 지지 저항도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지지 저항도 많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지켜준다면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1차 정도 받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는 눌림에 받겠다, 안 눌리고 갈 수도 있지만 내려온다면 그때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아니면 바로 이렇게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매집봉 있기 때문에 이 매집봉 딱 보면 앞전 고점대 라인 한번 물량 받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한 번 더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진 오토모티브 중장기로 보더라도 차트 괜찮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지금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추세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삼목 에스폼.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두 개 다 큰 섹터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폼 사업 부분, 뭐 특수 사업, 소재 사업, 건설 현장 뭐 골조공사 해주는 거푸집, 그러니까 건자재 테마거든요. 최근 2분기 후실적 발표 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날 후실적을 발표를 했죠. 14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마감할 때쯤에, 그래서 이제 이날 16일 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래꼬리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5일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신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관점인데 파동이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 파동이 나왔어요. 그럼 엘리어트 1파, 2파, 엘리어트 1파, 2파, 전 3파가 아직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대시세를 주고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을 보면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거는 매집 구간으로 좀 보이는데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눌러주고 바닥을 특정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지금 단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왔다? 저는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 일단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거 염두해야 되고 일단 장기평까지 내려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1차 진입을 하려고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눌러준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좀 더 내려온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구간에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단기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나는 바닥권까지 기다려보겠다. 나는 바닥권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까지 염두해서 매매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봐야겠죠. 13,000원대까지. 그래서 크게 분할 매수를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1차, 이 정도 구간에서 2차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참 요 정도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 가격대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또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 최근에 쉽게 올라가 주지 못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1차, 2차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이 바닥권까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차, 지금 1차를 받으신다면 여기에서 받고 여기를 손절하면 이탈하면 손절해도 괜찮지만 여기까지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1차 받고 내려오면 여기서 2차를 받는 게 안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삽목 S펌도 괜찮게 보고 있고 재물을 보더라도 삽목 S펌 매출 꾸준하게 늘어주고 있고 그리고 시총 2천억 정도. 근데 유동 주식이 적죠. 지금 대주주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무도 지금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 삽목 S펌도 엘리어트 1파 눌러주고 2파 나오고 3파가 나올 위치로 좀 보인다는 거. 3파가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고점대 라인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 제가 재무를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자동차 부품이고 시총 한 700억, 시총 700억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구동품 현대기아죠. 현대기아. 여러분 보시면 매출이 두 단위가 넘어가요. 1조에서 2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700억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좀 적은 것도 있긴 한데 매출액 대비 적긴 한데 이미 주가 자체도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언더웨어, 에슬레저의 스포츠웨어 이런 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요. 최근 2분기 호시적 발표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좀 보시면 그리티 상반기 매출 900억, 영업이익 72억 이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하고 보시면 그리티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었죠. 8월 10일 날. 그래서 차트로 놓고 보면 제가 이 현대사료 카나리아 바이오랑도 유사한 종목이라고 여러 번 갖고 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여요. 슈팅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가져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박스권 횡보를 엄청나게 길게 나왔었죠. 박스권 횡보를 엄청나게 길게 했고 그러면서 2평을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고 이제 막 정배열이 나기 시작했죠. 이제 막 정배열이 나기 시작했고 호실적 발표하면서 50주 신고가 매집봉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테스트를 했냐? 지금까지 찌른 위치를 좀 보면 이 가격대 물량 한번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대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좀 보면 최근에 강하게 밀어내고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는 양봉이 나왔었죠. 분봉으로 보면 그리티도 갑자기 바닥권 다져주다가 한번 쑥 파고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아마 이 구간에서 개미들 손절을 좀 나가게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봉상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일단 장기평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손절 라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최근에 아랫꼬리 2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 정도 가격대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3,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약간 라운드 피겨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또 지지 저항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좀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점진적 우상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 추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죠.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이 나는데 이 추세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아래꼬리를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추세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3,000원대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면 뭐 눌러주고 슈팅이 나온다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인 우상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섬유의복 매출이 한 600억 시총이 한 600억 정도 되죠. 대주주가 한 35% 정도 가지고 있고 에코 마케팅도 가지고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언더웨어 뭐 스포츠웨어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도 보시면 2021년도에 적자가 나긴 했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뭐 많진 않지만 재무가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나온다면 이렇게 파동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점진적 우상향 나올 위치로도 좀 보인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ODM, OEM 테마고 의류 제조 판매, 뭐 의모 가공 판매, 쌀가루 가공, 뭐 침구류, 부동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 최근에 이제 주력 고객사들의 수요 증가, 뭐 신규 고객사 확보 등 실적 개선 기대감에 슈팅이 났는데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들어 꽂아 올렸거든요. 이날 8월 4일날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피 섬유의복이고 시총이 천억이 안 되죠. 대주주가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근데 매출이 엄청나게 큰 회사였더라고요. 9천억 뭐 1조까지 나오는데 당기순이익도 뭐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고 재무 자체도 뭐 엄청나게 준수하진 않지만 뭐 당장 상패가 나오거나 그럴 만한 재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크게 보면 바닥이죠. 주가 자체 차트 크게 보면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인데 이거는 저는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있죠 위에서.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랑 비슷한 차트 들어올리고 눌러주는데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줬는데 특정 가격대 지켜주고 다시 들어올렸죠 재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한번 들어오려고 눌러주는데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죠.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장대 양봉을 내리 꽂았는데 위로 들어올렸는데 보시면 장기평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저도 그래서 매수를 좀 걸어봤는데 금요일에 마찬가지로 근데 다시 또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체결이 안 됐는데 이때 내려왔을 때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좀 사고 싶었는데 조금 더 밀리는 거 보고 사려고 했는데 안 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태평양 물산도 지금 슈팅 나오고 슈팅 조정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슈팅 나올 때만 거래량 들어 나온다는 거는 아마 지금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 이 정도 가격대까지 좀 체크를 한 게 아닌가. 앞에 한번 찔렀었던 구간 그 구간에 찔렀던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보시면 이때 찔렀을 때는 거래량 많이 나왔는데 이때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 구간대 물량을 받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올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 한 요 정도 돼 보이고 시가까지 내려올 거 염두하셔야겠죠. 분할로 접근하시겠다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서 바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거나 내려온다면 내려와서 이렇게 가거나 대신 이 큰 장대 양봉이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도 매매해봐도 될 것 같고 분할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가격대로 좀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V원택 V원택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테마라고 해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검사 뭐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제작한다고 하고 최근에 2차전지 장비 사업 쪽도 좀 뛰어드는 것 같고 자회사가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장성 부각이 될 것 같다고 지금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보면 V원택 같은 경우에 시총이 한 1,8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한 5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2차전지 배터리 장비 검사 시스템 이런 걸 또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회사인 시스콘이 국내 자체 로봇 알고리즘 뭐 이런 걸 또 한다고 하죠.
매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 부채도 크지 않고, 유불도 괜찮고, 재무를 보면 이미 바닥을 찍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2배 정도 올라왔는데, 보시면 크게 보면 아직도 바닥권이죠.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뜯어서 보면 최근에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하락 박스권이 나왔었는데, 하락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락하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박스권 위에서 지금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아래 손절 보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11,400원. 그러면 1,000원 정도 되는데 한 8%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면 이 보시면 지금 그 V한테 같은 경우에 급등보다는 약간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눌러주고 또 다시 추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V원택도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 회복이 괜찮아 보이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럼 1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여기를 만약에 장기평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은 좀 더 아래 보면 11,000원, 조금 더 위에 보면 요 정도 11,4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들어올리고 조정 나오고 다시 위로 박스권, 지금 보시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먹으면 한 요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아니면 나는 추세 우상향 고려해서 계속 들고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이것도 다 매집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가격대까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 우상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17,000원, 2만원도 뭐 못 가는 건 일이 아니겠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상신전자랑 이지 볼 건데, 두 종목 다 고점 찍고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입절을 한 종목이죠. 보시면 야, 여기서 많이 빠졌어요. 8,8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이상 냈죠. 5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저도 6,500원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오길 잘했다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장기평 라인에서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크게 보면 여기 손절 라인 봐야겠죠. 4,200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려면 다시 20% 정도 빠져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양봉을 분할한다 생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 중간, 이렇게,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몸통 중간 손절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신전자랑 비슷하게 린드만 아시아도 많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상신전자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 여기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탈하면 다시 좀 더 눌러줬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분할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뭐 상신전자도 이제 들어올리는 1파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눌러주고 바로 2파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근데 시간 투자하면 상신전자도 지금 분할로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신전자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때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 양봉 보고 이 정도에서 팔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오고 지금 보시면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약간 이렇게 아래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224일선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모르죠. 그러면 448일선까지 일단 열어놔야 하고, 여기가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 수렴하던 추세가 끝나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타점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차트 크게 보면 이지도 거래량 실린 모습이 파동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6,000원대에서 벌써 3만원, 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은 손절 안 잡고 매매하면 추세 하락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손절 잡고 매매하시되 이탈하면 자른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전망 좀 보면 이번 주에 큰 거 있죠. 잭슨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작년에 잭슨홀 때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고
증시가 꽤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작년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 인공지능 AI 최고 대장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거두절미하고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있죠. 그리고 연준 뭐 총재들 연설도 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파월의 심포지엄 연설. 이때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금요일 증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증시까지 방향이 좀 정해지겠죠. 그래서 뭐 주식을 만약에 지금 팔 거다. 그럼 목요일 전까지 팔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걸 좀 대기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 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일부터 이번 주에 증시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내일부터는 좀 증시가 좀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